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항명죄 재판이 이 정치적으로나 국민적 사안, 그러니까 물론 박정훈 대령도 굉장히 저는 명예가 중요하고 본인에게 이 소송이 저는 반드시 무죄를 받으셔야 되는 소송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공익적인 내부 제보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여기서 보고자 하는 진실은 사실은 이종섭 전 장관이라는 사람과 그 윗선의 누군가가 최상병이라는 그 생떼 같은 남의 아들 군대에 갔다가 물에 쓸려 내려간 일반인 수색을 하려고 갔는데 구명조끼도 못 입게 하고 그거는 윗사람이 오시니까 빨간 옷 다 보여서 착착착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명조끼가 그때 뭐 4만 개인가 4,800개인가가 있었다면서요. 근데 구명조끼 못 입게 하고 그 물살 샌대를 허리까지 들어가서 수색을 시키다가 사망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이거는 사단장이 구명조끼 안 준 게 과실이다라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넘기려고 한 거를 못 넘기게 한 사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금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건과 그렇게 한 것에 저항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사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실 그 항명죄 사건에서 사실 이것의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된다라고 보시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로 지금 도망갔어요. 도주했죠. 예, 그래서 핵심 피의자가 공수처가 지금 뻥쪄가지고 직권남용 사건 수사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사건 박정훈의 항명죄냐 아니냐. 항명죄가 아니라면 윗선에서 직권남용 한 거고 어떻게 보면 항명죄라면 그러면 윗선에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 항명죄에서 이 형사재판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이번에 해병대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이종섭 전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에서도 핵심적으로 쓸 수 있는 뭔가 좀 핵심적인 증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해병대 사령관의 증인신문은 끝났거든요. 2월 1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죠. 사령관은 그 본인이 이 수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냐? 없었대요. 그러면 맨 처음 수사요? 그래서 장관이 말하자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았냐?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냐? 예정대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피해자로 넘기려고 했는데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해병대 사령관은 예정대로 8월 2일 날 이첩할 계획이었는데 오로지 단 한 가지 이유. 장관의 이의 제기, 장관의 번복. 물론 번복이라는 표현 쓰는 거에 대해서도 거북해 하셨지만 근데 전날 결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의 그 지시가 없었다면 아무 그 문제 없이 이첩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통해서도 결국은 두 사람 모두의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느냐. 장관도 역시 직권남용이고 사령관도 역시 직권남용이고 물론 이제 사령관의 최후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로. 그러나 어찌됐든 장관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고 장관의 직권남용은 어느 정도 입증된 거 아니냐. 그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의문점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재판 과정에서 강하게 이제 검찰을 압박했던 게 뭐냐면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냐 없었냐는 것은 항명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수사 지휘의 의도가 불법적이지 않습니까?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나마 지휘를 했느냐. 그거조차도 사실 독립성 조항 때문에 적절한 지휘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도 아닌데 왜 피의자로 적시했어? 잘못되지 않았어? 이런 지위가 아니라 사실 그래도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것도 아니라 단지 대통령이 경로했기 때문이라면 이것은 더더욱 그렇죠. 너무나 명백한 그래서 잘못된 지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공소권 남용 아니냐 그 자체가. 이게 왜 항명이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쟁점이냐 아니냐 몇 번을 물어봐도 재판부도 대답이 없고요. 그러니 검찰은 당연히 군검찰은 대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쟁점 정리를 할 때 그게 그 재판 내서 정리가 안 돼요? 판사가 뭐라 그래요? 그 부분을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걸 쟁점으로 삼을지 여부에 대해서 쟁점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멀쩡하게 피의자로 과실이 있고 왜 그냥 단순해요. 사건이 지금 등장인물이 많아서 헷갈리시는데 구명조끼 안 입혀서 사람 사망했으니까 과실로 하단장을 처벌하려고 했더니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
피의자에서. 그래서 안 빠질까봐 군에서 해결하려고 경찰청으로 못 넘어가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근데 그게 이게 핵심인데. 어제까지는 국방부 장관도 수고했어라고까지 얘기했고 보고했을 때, 네. 근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보내지 마, 왜 보내, 항명이야. 라고 된 게 그러면 원인이 뭐냐, 이거를 그렇죠. 쟁점이니까. 쟁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고. 대통령의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 항명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제가 성명을 구했어요. 재판부에도.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법적 관점에서만 보면요. 네. 대통령의 개입이 있다면 그거는 제론의 여지가 없고요.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히 착각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그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든 저렇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는군요. 명백하게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네. 국방부 장관실로 와서 수차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네. 증거로 나왔어요. 보도가 그렇죠. 됐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내용은 우리가 모르니까요. 내용이 수사 바꿔라는 내용이 아니었더라도 만약에 대통령의 의중이 그런 거라고 이종섭 장관이 착각해서 네. 지시를 했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항명죄가 안 된다. 그렇죠. 쟁점은 된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느냐, 또 대통령의 개입이 있다고 정말 피고인이 믿었느냐. 이 두 가지가 다 쟁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뭐 굳이 그렇게 복잡한 재판을 더 끌고 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명백한 그 국기문란 행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변호사님이 증거를 상당히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변호사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바꿔야 된다라는 지시를 했음직하게 짐작되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가지 시간 순서로 전개된 사건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게 있다. 첫째, 대통령이 주관한 수석 보좌관 회의.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느냐. 예.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느냐. 예. 그리고 대통령의 경로를 알렸다는 그 안보실의 실무자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한 적이 있느냐. 이 4가지 역사적 사실을 판단해 보면 추정이 된다. 근데 그 박정훈 대령은 그때 당시에 대통령 개입설을 언급할 때 이 4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증거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 나왔지 않습니까?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국회 운영위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방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한 것은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한 것 역시 이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거죠. 네. MBC가 보도한 것처럼 해병대 사령관한테 국방장관이 전화하기 전에 국방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산으로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를 그럼 받았다. 역사적 사실 4가지가 맞춰졌는데 그러네요. 그게 과연 우연일 가능성이 있나요? 확률이? 그걸 또 정말 낮은 확률이죠. 그것도 박 대령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이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개입설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니 내가 저 용산에서 그날 회의가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안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이 모르는 일을 해병대 수사단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해명할 거냐는. 그러게요. 그럴 거면 보통 재판할 때 다른 일이 있어야 이게 해명이 됩니다. 그렇죠. 다른 뭐 현안이 있어가지고 급박하게 돌아갔다 뭐 그 아무것도 지금 해명을 못 그러니까 하잖아요. 이제 용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요? 가만있다가 아니 그래서 그 좋다 다 이해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했냐고요. 군검찰이 자 이런 4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고 그들이 전화를 한 내역이 있으면 전화를 왜 했는지는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안부 전화 했다라고 진술이라도 받던가. 자, 그러면 말씀하신 4가지 퍼즐 수석보좌관 회의를 대통령실에서 했어요. 대통령이 했어요. 그다음에 국방부에 전화가 왔어요. 국방부에서는 해병대에 전화를 했어요. 해병대에서 또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4가지는 다 증거가 나온 상황인데 그럼 핵심 퍼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은 무슨 전화를 받았나? 전화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급박하게 야야 사건 다시 가져와. 이거 결과 바꿔 사람 다 빼 처분 빼 라고 한 이유가
국방 용산에서 온 전화의 내용은 뭐였나를 이종섭 장관이 와서 진술을 하면 돼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